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준비, 한국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대상 과제 안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서오이소 대구 경북 문화체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 대구 경북 문화체험. 첫 번째, 대표적인 관광지. 두 번째, 여행 관련 어휘.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 순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의 대표적인 관광지. 여러분 생각나는 곳이 있으셔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몇 곳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관광지는 아니고요. 관광 상품입니다. 대구 강력시에서 매년 5월에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라는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퍼레이드, 파워풀 거리 문화제, 파워풀 시민 문화제, 파워풀 세레모니, 부대 행사 등을 진행하며 전국에 각 있는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마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이월드 83타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달서구에 있고요. 83타워는 타워 꼭대기가 83층에 해당해서 그렇게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대구타워, 우방타워라도 불립니다. 이월드 83타워는요. 대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망에서 바라보는 대구의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가을을 풍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83타워에 가면 사계절의 대구의 사계절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산 전망대입니다. 대구 강력시 남구에 있고요. 앞산 전망대도 마찬가지 이곳에 올라가면 대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 전망대의 건축물은 도시와 자연, 역사와 미래를 함께 엮어낸 성공적인 건축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지금 토끼해라서 토끼 조형물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는 건 선생님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주변 볼거리는 앞산 자락길, 앞산 별자리 체험학습장, 앞산 맛둘레길, 앞산 카페거리, 안지랑 곱창 골목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상북도입니다. 자,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지역마다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대표적인 관광지 또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관광지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경주에 있고요.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에 있어서 신라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는 금광 같은 화려한 세공들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와 맞춰서 박물관 안에서도 금강 같은 화려한 세공의 유물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도 마찬가지 경상북도 경주에 있고요. 경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경주 여행을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경주에 와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고 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화적 가치가 큰 유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경주에 한 번도 안 가요. 하지만 경주에 오면 무조건 불국사와 석굴암을 구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국사는 지난 1995년 석굴암, 서울의 종묘, 합천 해인사의 8만 대장경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불국사의 대웅전 사진이고요. 자, 대웅전 옆에는 다보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석가탑도 있고요. 그런데 이 다보탑은 여러분이 늘 주머니에 들고 다니시는 동전 10원짜리의 뒷면에 있는 탑입니다. 그래서 불국사는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되었고 신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문경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기차나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중부지방, 그러니까 서울로 시험을 치러 가거나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꼭 이 문경세제를 지나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곳에는 국방의 요소로 삼는다고 할 정도로 문경세제의 아주 유명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습생초지연, 생태습지, 생태연못, 건생초지연, 야생하원 등을 테마로 조성하여 관광상품, 그러니까 생태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유적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화해마을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위치한 민속마을입니다. 2010년 8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명소이며 별칭으로는 하회민속마을, 안동화해마을, 화해민속촌 등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화해라는 말은 이름 그대로 강물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산서원과 함께 안동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화해마을 안에서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화해마을 안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여러 가지를 공연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화해탈을 쓰고
공연을 하는 모습들도 여러분이 구경을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호미곶이라는 곳입니다. 호미곶은 백두산 호랑이가 앞발로 연해줄을 핥히는 형상으로 백두산 호랑이 코, 호미곶은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도를 보시면요. 그 지도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그러니까 널스코리아에 있는 그 백두산은 호랑이의 코이고요. 이 포항에 있는 호미곶은 호랑이의 꼬리를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학자인 김종호라는 분이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국토채동단에 위치한 영일만 호미곶을 7번이나 답사한 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호랑이 꼬리라는 것을 대동여지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살고 있는 경상과 이 호미곶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 오시면 또는 대구 경북에 살고 계시면 호미곶이라는 곳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 경북에 대한 문화 관광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여행을 가려면 여행 관련 어휘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관련 어휘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첫 번째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갈 거예요? 여행지. 얼마 동안 갈 거예요? 일정. 그리고 여행을 가요. 짐을 쌉니다. 자, 여행지는 여행 갈 장소를 말합니다. 경주, 부산, 포항 이런 곳을 우리는 여행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일정은 땡박, 땡일. 네, 박은 잠을 자다라는 뜻이고요. 일은 며칠 동안입니다. 그래서 나 1박 2일 동안 여행을 가요. 그러면 하루 자고 이틀 동안 여행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행 상품을 보니까 3박 5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3박 5일요? 새 밤은 자요. 그런데 5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 하루 동안 어디에서 자요? 네, 비행기에서 잡니다. 그래서 우리 3박 5일이란 말은 3박은 숙소에서 자고요. 그리고 하루는 비행기에서 자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을 갑니다. 짐을 싸다입니다. 여행지 일정 짐을 싸다는 여행 계획을 세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행 계획을 세우다 중에 자, 우리 여행사, 숙박, 교통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행사는 내가 티켓팅을 하거나 또는 패키지 여행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숙박입니다. 여러분 숙박 볼까요? 우리 여행을 가서 잠을 자야 되겠죠. 어디에서 잠을 자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호텔입니다. 호텔.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캠핑입니다. 네, 요즘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숙박 시설입니다. 두 번째는 유스 호스텔. 그러니까 우리 잠도 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숙박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펜션입니다. 요즘은 호텔이 아닌 곳곳에 펜션이라는 작은 숙박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도 먹고 잠도 자는 펜션도 숙박 시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박,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호텔이나 또는 펜션은 아니지만 가정집에, 그러니까 일반
인들이 사는 가정집에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집을 빌리는 것을 우리는 민박이라고 합니다. 보통 민박에서는 밥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계획을 세우다 중에 우리는 거기서 뭘 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경하거나 즐기거나 보거나 먹거나 합니다. 그것을 한국에서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생각하는 것을 여행 계획을 세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행 계획을 세우다, 여행지, 일정, 짐을 싸다, 여행사, 숙박, 호텔, 펜션,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캠핑, 유소스텔, 민박, 교통편, 기차, 항공, 배, 고속버스, 그리고 구경하다,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갈 때 이처럼 여행 계획을 세우시나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 혼자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패키지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봄맞이 힐링 코스 제주도 2박 3일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여행지가 어디예요? 네, 제주도입니다. 일정, 얼마 동안 여행을 가요?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여행사 상품을 통해서 제주도로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상품명, 여행기간, 교통편, 기타 사항 등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발권하다, 유효기간. 자, 발권하다는 것은 티켓, 그러니까 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발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공항에 가시면 표를 받아야 해요. 그것을 발권하다. 그리고 이 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행은 우리 성수기, 비수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수기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시기이고요. 비수기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지 않는 시기를 비수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언제 여행을 많이 갈까요? 네, 한국에는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은 한국에서는 성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날씨가 추워요. 여행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 1월, 2월을 한국에서는 비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체크인, 체크아웃. 우리가 숙소에 가면요. 내가 왔어요. 체크인. 나 가요. 체크아웃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침대에 잡니다. 침대는 더블 또는 싱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우리 숙박에서 온돌방, 침대방이 있습니다. 온돌방은 침대가 없는 한국의 그냥 바닥에 있는 방을 온돌방이라 하고요. 침대가 있는 방을 침대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식, 석식이 있습니다. 조식은 아침 식사, 석식은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선, 국제선. 국내선은 국내 안의 비행기, 국제선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국제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행 상품 중에 패키지라는 상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패키지의 반대는 자유여행입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행 상품에 관련 어휘를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가서 우리가 체험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체험 관련 어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체험 관련 어휘에는 이렇게 체험 참가 신청을 하다, 문화 탐방을 하다, 시범을 보고 직접 만들어 보다, 체험 행사가 진행되다, 가족 단위로 신청하다, 시범을 체험 행사에 참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냥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배운 어휘처럼 즐길 거리,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험 관련 어휘입니다. 그래서 체험 참가 신청을 하다, 문화 탐방을 하다, 시범을 보고 직접 만들어 보다, 체험 행사가 진행되다, 가족 단위로 신청하다, 시험 체험 행사에 참가하다라는 어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볼게요. 자, 우리 어떤 체험을 해보고 싶으세요? 첫 번째, 도자기 체험. 한국의 그릇,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화 체험.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맞는 한국의 그림을 그려보는 한국화 체험도 있고요. 나전 체험. 나전 혹시 아세요? 나전은 조개 껍질입니다.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에 붙이는 것을 우리는 나전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장 체험. 인장은 도장입니다. 도장. 여러분 나라에도 도장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시아 문화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새겨보는 인장 체험, 도장 체험도 있습니다. 자, 또는 유물을 관람하는 것도 하나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전에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여러 신라시대의 유물을 보는 것을 유물 관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한지공예. 여러분, 우리 한국의 종이를 한지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한지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에 가서 그냥 단순히 구경하는 것보다 이렇게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뜻깊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수공예. 자수는 우리 천 위에 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을 자수공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택견 체험. 네, 태권도 아니에요. 택견입니다. 한국의 오래된 무술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체험 활동들도 여행에 아주 재미있는 즐길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장신구 만들기 체험. 여러분, 우리 관광지에 가면 뭘 만들어 보세요. 뭘 만들어 보세요. 라는 여러분의 권유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신구 만들기 체험도 여행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춤 배우기. 네. 안동에 가면요. 네, 탈춤 배우기 체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배운 어휘를 활용해서 여행 관련 교통편, 숙소 등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문법입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을겸이라도라는 문법입니다. 자, 을겸은 동사에 사용을 하고요. 이라도는 명사에 사용하는데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을겸입니다. 을겸. 을겸은 목적에 다른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동사 먹다, 먹을 겸, 가다, 갈 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말도 배우고 친척들도 만나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워요. 그리고 친척들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한국말도 배울 겸 친척들도 만날 겸 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휴가는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여행도 하고 친구도 만나다. 자, 이 사람 하나의 목적에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행도 할 겸 친구도 만날 겸 해서 부산에 다녀왔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옷도 사고 구경도 하고 하나의 목적에 또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옷도 살 겸 중앙도에 갈 겸 중앙로에 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법입니다. 아이고, 요거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라도는 라면, 커피, 명사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괜찮아요. 우리 이걸 어려운 말로 차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커피, 죄송합니다. 라면이라도 커피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회사 일이 바쁜데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갈 수 있습니까? 길게 시간이 안 되면 1박 2일 갑시다. 그러니까 길게 가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차선의 선택 조금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1박 2일이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오랜만에 만났는데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할래요? 식사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차 한 잔 할까요? 식사는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차는 괜찮아요. 차는 괜찮아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차라도 한 잔 할까요?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영화 시작 시간까지 많이 남았네요.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커피 마시고 갑시다.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요. 차선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커피라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오늘 여행 관련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